단화. 예진아, 퇴근했어? 언니, 잘 지냈어? 지금 퇴근했지. 언니 보고 싶어서 전화했네. 형부는 잘 있지? 어, 그럼 잘 있지. 근데 우리 언니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을까? 형부랑 싸웠어? 설마 애기 문제로 또 다툰 거 아니지? 요즘 싸울 게 그것 말고 더 있나? 이제 어머니까지 합세하니까 너무 힘든 거 있지. 난생에는 아기를 어떻게 하란 건지 모르겠어. 시험관을 벌써 몇 번째 시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몸도 너무 지치고 마음도 너무 힘들어. 이 정도면 내가 엄마 될 자격이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네. 무슨 소리야. 언니 같은 훌륭한 예비 엄마가 어딨다고. 곧 생길 거야. 너무 걱정 마. 그나저나 너무 스트레스를 주시니 그게 더 걱정이네. 오히려 그러니까 언니도 더 압박 느껴서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닐까? 임신엔 스트레스 영향도 크다던데. 나도 그런 거 같긴 해. 몸도 이상 없다 그러고 나보다 늦게 시작한 분도 벌써 아기 가져서 병원도 옮겼는데 그런 모습 보면 그냥 어머니 말대로 내가 복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해. 에이, 그건 아니다. 어른들 그런 말 쉽게 하더라. 저번엔 어머니가 지나가는 소리긴 했지만 부모 복이 없어서 자식 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야. 순간 화나서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거랑 저희가 아기 못 가진 거랑 뭔 상관이냐고 따졌더니 그냥 혼잣말이었다고 하고 대충 넘기려는 거 있지. 뭐? 무슨 그런 소리까지 해? 형부는 가만히 있어? 엄마도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도 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런 소리가 듣기 싫으면 얼른 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알지? 남편 알잖아. 자기 가족 욕하는 거 끔찍이도 싫어하는 거. 가장 중요한 가족은 욕먹게 내버려 두고 언니,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나 형부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지 않아. 지금도 이렇게 자기 엄마 편만 드는데 앞으로라고 달라지겠어? 설사 아기가 생겼다 쳐. 그때는 더더욱 자기 와이프 자식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겠냐고. 오히려 갈등만 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번처럼 이혼하라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그게 꼭 유일한 방법이진 않지만 생각은 해보라는 거지. 언니가 뭐가 부족하다고. 계속 이렇게 아기 없는 것도 하늘에서 주는 신호일 수도 있어. 요즘 연예인들도 죄다 성격 안 맞는다고 이혼하잖아. 언니라고 못할 게 있나? 언니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아기 갖는 것도 여자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자꾸 언니 시어머니랑 형부는 여자 잘못인 양 몰아가잖아. 아니, 남자 영향도 있는 거잖아. 그렇긴 해도 그 사람 이혼한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야. 언니는 아직도 형부가 좋구나.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지. 듣고 있는 내가 다 화가 나네. 아무튼 언니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진짜 속상해서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아기 가지려고 용쓰기보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생각도 하고 그래봐. 알겠지? 알았어. 역시 언니 생각해주는 건 우리 동생밖에 없네. 당연하지. 내가 언니 유일한 혈육인데. 내가 엄마 아빠 대신이라고. 언니 그럼 끊을게. 나 이제 지하철 타야 돼서. 사람이 엄청 많네. 조심히 들어가. 다음에 또 통화하자. 직후, 집. 뭐라는데 남편 들어오는지도 몰라? 어머, 당신 왔어? 동생이랑 전화하느라 오는 소리도 못 들었네. 미안. 저자는 요즘 일이 한가한가 봐. 아니면 저번처럼 관둔 거 아니야? 요새 전화를 자주 하는 거 같네. 예진이가 어디 그냥 관뒀어. 상사가 자꾸 이상한 짓이라니까 그렇지. 지금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나 걱정돼서 전화한 것 같아. 사회생활이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좀 당했다고 바로 관두면 다닐 회사가 어디 있겠어? 이러다 회사 아예 관둬도 우리한테 손 벌릴까 봐 걱정인 거지. 뉴스 보니까 캥거루족이 그렇게 많댄다. 예진이는 그럴 성격 못 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좀 도와줄 수도 있지. 도와주더라도 당신 돈으로 직접 도와줘. 난 처제까지 감당할 능력 없으니까. 처제를 챙길 돈이었으면 내 동생을 챙겼지. 가뜩이나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돈 없다고 미루고 있더만. 속상해 죽겠어 아주. 아가씨 결혼한대? 난 처음 듣네. 이렇게 우리 식구에 관심이 없어요. 벌써 5년 넘게 연애하고 있잖아. 몰랐어? 아니, 연애하고 계시는 건 알았지만 결혼 생각이신 줄은 몰랐지.
당신도 어머니도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 아가씨는 얼굴 본 적이 한참이고.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물어봤겠지. 연애 그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 결혼 얘기가 없음 당연히 돈 때문이겠지. 집이라도 적당히 한데 구할 수 있음 결혼식이야 간소하게 하면 되니 상관없는데 그게 문제지. 요새 신혼부부 대상으로 아파트도 많이 풀린다고 하던데 그게 되면 이러고 있겠어. 경쟁률이 높잖아. 게다가 그런 아파트는 좁아. 내 동생 폐쇄 공부증이 있어서 좁은 집은 안 돼. 설마 그렇게 좁진 않겠지. 또 남의 일처럼 얘기한다. 당신 그런 성격 좀 고쳐. 그래갖고 어떻게 엄마가 되냐? 여기서 아기 얘기가 왜 또 나와? 당신이 그렇게 각박하게 구니까 엄마 말처럼 복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몸 멀쩡하다는데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겠지 뭐. 처제랑 수다 떨 시간에 마음가짐부터 고쳐. 그 말에 상처받았다니까 그걸 또 다시 말하고 있냐. 무심한 건 본인이구만. 뭐래, 전화. 지윤이가 무슨 일이지? 저번에 예진이랑 같이 보고 그 뒤로는 연락 없었는데. 여보세요? 지윤아, 진짜 오랜만이다. 언니, 예진이가, 어떡해요. 얼른 좀 와주세요. 예진이가 이상해요. 예진이가 이상하다니, 그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둘이 같이 있어? 분명 제 옆에서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트럭에 치여서. 뭐, 트럭에 치였다고? 예진이가? 거기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3시간 후, 병원.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예진이가 따라오는 줄 알고 먼저 갔는데, 제가 못 본 사이에 넘어졌나봐요. 그 사이에 트럭이 달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제가 예진이 잘생겼어야 됐는데, 저 때문이에요. 그게 어떻게 너 때문이야. 수술 들어가니까 분명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제발 수술이 잘 돼야 될 텐데. 수술 끝냈나 봐요. 예정 시간보다 빨리 끝났네. 선생님 나오신다. 선생님, 제 동생 괜찮은 거죠? 죄송합니다. 네? 음, 뭐가 죄송해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수술 중에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저희 병원에 옮겨올 때부터 흘린 피해 양이 많아서요. 어떻게든 출혈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이럴 수가. 안 돼요, 선생님. 제 친구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수술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내 동생. 어떡하면 좋아. 언니, 정신 좀 차려봐요. 언니!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눈 좀 떠보세요. 그날 저녁, 장례식장. 언니, 저 쉬다 오시죠. 여기 제가 있어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유일한 가족인데 입원실에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뭐가 아프다고. 제일 아픈 건 우리 예진이일 텐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가족분도 오셨더라고요. 근데 왜? 오자마자 저렇게 주무시고 계셔서 상주복도 아직 안 입으셨고요. 말씀은 드렸는데 들은 채만 채라셔서. 아니, 어떻게 남의 빈소도 아니고 내 동생 빈소에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예진이 수술할 때도 늦게 오더니 여기서 대자로 자고 있으면 어떡해? 뭔 소리냐. 좀 잘 자고 있었구만. 너 이재훈이 몸이 그렇게 약해서 쓰러지기도 잘하네. 그런 얘기가 안 생기지. 왜 귀여워. 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는 말이야. 나만 육아받아서 감만해주는구먼. 쉬어? 여기가 어딘지 잊었어? 예준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장례 치르는 거잖아. 누가 뭐래? 나도 다 알아. 그래서 왔잖아. 왜 여기 와서 행패냐?
네 동생 장래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럼 너는 다 준비됐을 때 이제 온 주제에 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어쩔 수 없었고요. 장례식장 잡고 한 건 제가 해도 상관없는데요. 오시자마자 대자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나 아가씨 뭔데 끼어들어. 그래서 장례식장 대신 잡아줬다고 이 와중에 칭찬을 듣고 싶은 거야 뭐야? 그게 말이야.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모르게 큰들 잡아서요? 어차피 처제야 손님도 별로 안 올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다. 돈 왕창 들겠다. 지금도 봐라. 손님 별로 없는 거. 쓸데없이 돈만 나가게 생겼어? 뭐라고요? 지은아, 저기 가서 쉬고 있어. 내가 말할게. 저도 면목 없는데요.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동생이 죽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나 누가 보면 부모가 죽은 줄 알겠네. 원래 형제자매는 남남이나 다름없어. 게다가 결혼했으면 시댁과 남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뭐 동생이 죽었다고 이 난리야. 그래. 나도 처제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니까 놀라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소리 빽빽 지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일이 이런 걸 어쩌겠어. 다 처제 명이 짧아서 그런 거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신 일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바꿔서 생각해서 아가씨가 만약 이런 일 당했다면 그래도 그렇게 말할래? 어디서 재수없게 우리 딸을 거론해? 아무리 동생이 죽어서 눈에 뵈는 게 없다 하지만 어디서 우리 딸이 죽는 걸 가정해. 재수없게. 너 한 번만 더 얘기해봐라. 그때는 양 싸다구를 때려줄 테니까. 그렇게 말 좀 가려서 하지 그랬어.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 들어서 장례식장 온 사람한테 언니 괜찮아? 괜찮아. 뭐야 진짜? 정말 언니 시댁 맞아? 시댁도 가족인데 어떻게 이래? 그러게 말이야. 정말 어떻게 이러니?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랑 연을 맺고 있었구나 싶네. 나는 걔가 죽어도 이런 태도는 아닐 것 같은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네. 모레 장례식장 앞. 이렇게 바른 날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언니. 근데 시어머니랑 남편은 결국 안 오는 거야? 남편은 일이 바쁘대고 시어머니는 저번에도 봤듯이 와봤자 좋은 소리 있겠어. 남편조차도 장례식 첫날만 자리 지키고 그 뒤에 없었는데 그래도 너가 친구들도 많이 불러주고 관들어줄 사람들도 많이 포섭해줘서 얼마나 든든했나 몰라. 정말 고맙다. 괜히 그래야지. 난 아직도 예진이 죽은 게 내 탓 같은 걸. 그런 생각은 절대 금물이야. 여튼 고생했어. 얼른 집 가서 쉬어. 피곤하겠다. 피곤한 건 언니지. 밤새 잠도 못 잤는데. 맞아. 아까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주더라. 보험사에서 보낸 것 같은데. 한번 집 가서 확인해봐. 아까 바로 전해준단 걸 잊었네. 보험사? 보험사에서 서류 보낼 일이 뭐가 있지? 알았어. 집 가서 확인해 볼게. 너도 얼른 쉬어. 응, 언니. 조심히 들어가. 1시간 후, 집. 집이 아주 엉망이네. 집이라도 좀 치워놓지. 어떻게 손 하나 갖다 그러네. 예진아, 너가 왜 그동안 나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는지 알겠어. 그때 네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벌써부터 예진이 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쩌지? 아직도 너가 금방이라도 전화 와서 수다를 막 떨 것 같은데.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도 실감이 안 드네. 어떡하면 좋아 정말. 맞다. 보험. 대체 뭐지? 잠시 후.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깜짝아. 당신 언제 왔어? 좀 전에. 뭐야 이게? 잠깐만. 초제 보험 들었어? 사망보험금 나온다고 쓰여있네? 이야 이게 다 얼마야. 3억이네. 초제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그런 보험 안 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와 이게 나오네. 지금 당신 웃고 있는 거야? 아이 뭘 웃어.
그냥 놀라우니까 하는 말이지. 자제가 역시 똑부러진다니까. 똑부러진다고? 당신 내내 예진이 고가화하다가 처음으로 하는 칭찬이 사망보험금 들어서 좋다야?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뭘 또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냐. 아예 그냥 죽은 거보다 훨씬 낫잖아. 돈을 준다는데 안 그래? 걱정 덜었네 덜었어. 걱정을 덜다니 그게 뭔 소리야? 아이, 어, 당신 부담이 덜하겠다고? 저자가 그냥 죽은 거보다 이렇게 보험사에서 위로해주잖아. 당신도 그나마 마음이 낫지? 이깟 돈으로 마음이 나아지겠어? 이깟 돈 필요 없으니까 예진이만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어.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 그래도 당신이 유일한 혈육이라고 이런 것도 나오네. 이 서류는 내가 꼼꼼하게 확인해 볼게. 당신이 왜? 내 일엔 관심도 없더니 특히 예진이 일엔 더더욱. 당신 처제 떠나보내느라 정신없잖아. 이런 처리는 복잡해서 정신없는 사람들이 보면 어려워서 머리만 뺑뺑 돌아. 그러니까 남편인 내가 나서야지. 당신은 가서 쉬어.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았네. 저기, 그리고 내가 일부러 자리 비운 건 아닌 거 알지? 회사에서도 처제 장례식에 3일이나 휴가를 줄 순 없다는 입장인데 어떡해. 사장 말을 거스를 순 없잖아. 나도 마음으로는 함께 했어. 알지?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함께 했겠지. 동생 친구 아니었으면 예진이 더 외롭게 갈 뻔했어. 그리고 이건 내가 천천히 볼 테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마. 매사에 관심 없다가 갑자기 왜 이래? 아이, 내가 봐도 되는데. 거든? 내 동생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언니, 저예요, 저. 장례식엔 못 가봐서 죄송해요. 제가 워낙 바빠서요. 제 소식은 들었죠? 지금 돈 한참 모으고 있는 거. 결혼 생각하신다면서요. 얘기는 들었어요. 장례식에 아예 안 오실 줄은 몰랐지만. 죄송해요, 언니. 저도 어떻게든 가려고 했는데 일정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일이 잘 풀리네요. 무슨 소리예요? 저 덕분에 일이 풀렸다는 게? 언니 덕분에 결혼할 수 있게 됐잖아요. 3억이면 서울 집은 못 사지만 잘하면 엄마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더라고요. 거기 저랑 남자친구가 모은 돈 살짝 보태면 말이에요. 그 돈도 어디에요. 물론 보험금이 좀 더 나와서 넉넉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나 봐요. 아무튼 덕분에 걱정 덜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고요. 몰랐어요. 저는 저 부담 느낄까 봐 언니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는데. 동생 보험금 나왔다면서요. 오빠 그 돈으로 나 집 사준다는데. 언니랑 합의된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뭐, 뭐라고요? 그럼 어제 듣자마자. 아무튼 고마워요. 집 때문에 결혼 미뤄야 되나 고민이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안 그래도 가둔 집이 있었거든요. 엄마 집 근처면 나중에 아기 생길 때도 도움받고 좋죠. 집 계약하면 언니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고마워요, 언니. 아니, 애초에 줄 생각이 없었. 여보세요? 다른 소리 나올까봐 바로 끊는 거 좀 봐. 어떻게 보험금 얘기 나오자마자 이런 소리가 나와? 어제 서류 꼼꼼히 보겠다고 한 것도 이 이유 때문이었네.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내 동생 목숨값으로 자기 동생 신혼집을 할 생각을 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날 저녁, 집. 왜 이렇게 전화를 한 번. 어머니? 그래, 나도 같이 왔다. 딸이랑은 벌써 통화했다면서 네가 막 따지려고 들까봐 같이 왔어. 일이 많아서 전화를 못 받았어. 얘기 좀 하자. 그래, 하자. 집 얘기는 뭐야? 나 아가씨 집 사준다고 한 적 없는데. 나도 참 각박하다. 그런 큰 돈이 생겼음 당연히 그 돈이 필요한 가족을 도와주는 게 맞지. 내가 너 엄마들 마음까지 안 되어 있다고 종종 말하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마음 씀씀이가 고야 애기도 들어서는 법인데 바로 독차지할 생각부터 하는 것 좀 봐. 이러니까 우리끼리 먼저 얘기를 한 거다. 그래, 전부터 말했잖아. 동생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그럼 그 정도 돈 생겼을 때 바로 동생 일부터 떠올리는 게 맞지 않나? 당신 맨날 내가 당신한테 무심하다고 서운해하지. 정말 무심한 건 당신 아니야? 어떻게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돼서 그런 거 하나 생각도 못해. 어? 여러 말 할 거 없고 있는 그대로다.
어차피 넌 그렇게 큰 돈 필요 없지 않니? 그러니까 그 돈으로 우리 딸 신혼집 사는 걸로 해. 아다리가 딱딱 맞구만. 이미 부동산 들러서 계약까지 했어. 금방 팔릴 거라고 하도 독촉하는 바람에. 그래도 위치도 좋고 신혼부부가 살기 딱 좋겠더라고. 그래, 딸도 모처럼 얼굴색이 밝더라. 이렇게 근심 걱정 던 것도 참이라고. 그냥 예전에 해올 혼수 지금 한다고 생각해. 이번에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하면 앞으로 우리랑 관계도 더 좋아질 거 아니냐. 동생도 이번 일로 세연이 다르게 봤다고 앞으로 친자매처럼 지내고 싶다는데. 당신도 처제 그렇게 잃고 마음이 얼마나 어전하겠어. 남은 동생이라도 생기는 게 좋지 않겠어? 동생 사고 나서 수술 받는다 했을 땐 그렇게 무심하더니 장례식조차 그렇게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 주제에 내 동생 목숨값으로 지 동생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언제 날 가족으로 생각했다고. 시댁과도 맨날 나만 소외시켰으면서. 예진아, 네 말이 맞아. 언니가 네 말 조금이라도 더 일찍 귀 기울여 들었어야 됐는데. 언니,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을게. 그래, 당신 말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그래서 잔금일이 언젠데? 계약까지 했으면 언제 잔금 치를지도 얘기했을 거 아니야. 뭐야, 그럼 납득한 거야? 그래, 내가 당장 쓸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잘 생각했다. 역시 머리가 빠릿하게 돌아갈 줄 알았어.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않니? 혹시 아니? 우리 막내 결혼하고 일 더 잘 풀려서 나중에 오빠네도 도와줄지? 그래, 사위대래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대학 시간 강사인데 일만 잘 풀리면 교수 되는 거 시간 문제로 들어. 나중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럼. 잔금일은 한 달이야. 그때 이사도 맞춰서 가기로 했어. 그때 돈 주면 된다. 전에 보내놔도 좋고. 어차피 명의는 우리 딸 명의니까. 네, 그럴게요. 그쯤이면 보험금도 지급돼 있을 거예요. 근데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아무래도 동생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아가씨 집 들어올 때까진 다른 곳에서 마음 정리 좀 하고 싶은데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곳 어디? 여행이라도 가겠다는 소리야? 여행이 아니라 마음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싶어서요. 집은 동생도 종종 놀러 오기도 하고 예전에 동생이랑 살 때도 집 근처에 있는 동네에 있어서 어디 갈 때마다 동생 생각 나더라고요. 아예 다른 곳에서 쉬고 돌아오면 나을 것 같아서요. 당신은 일 때문에 바쁘니까 나만 한 달 정도만 다른 데 가 있을게. 요새 한 달살이 숙소를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딜 가겠다는 거야? 바다나 뭐 그런데? 아니 집 놔두고 왜 그런 데를 숙소도 한 달 넘게 있은 게 비쌀 텐데. 그래서 돈 드니까 가지 말라고요. 전 아가씨 신혼집도 제 동생 목숨값으로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솔직히 어머니 제 동생 장례식장 쓸데없이 비싸다 그러셨잖아요. 저 그때 많이 서운했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평생 돈 걱정하며 살았댔지만 어떻게 이런 순간까지 돈 얘기를 꺼낼 수 있나 싶었거든요. 아니 그거는 너무 크기가 크다는 거지 누가 비싸다 그랬니? 그 말이 아닌 뭐겠어요. 지금도 숙소 비용부터 꺼내시잖아요. 전 이게 나중에 정신과 가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도 앞으로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기도 만들려면 얼른 뭔가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요. 안 그래? 오! 그럼.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지. 그래, 알았어. 내가 비용 대줄 테니까 당신 원하는 곳에서 쉬다 와. 그게 무슨... 아이, 엄마. 와이프도 신경 써줬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고마워, 여보. 역시 내 맘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럼 카드 좀 줄래? 카드는 왜? 숙소비 대준다며 카드로 긁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눈여겨본 곳이 있어서. 오, 알았어. 자, 이걸로 결제. 고마워. 덕분에 잘 쉬고 올 수 있겠네. 어머니 그럼 다음 달에 봬요. 나 짐 좀 미리 싸둬야겠다. 저렇게 두는 게 맞는 거냐? 아니 뭔 동생 장례 치르고 오자마자 여행을 가겠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떡해. 동생 집 해준대잖아. 괜히 심기 거슬려다가 못 대주겠다면 어떡해. 이미 계약까지 하고 온 마당에 그 전까진 비위 맞춰줘야지 뭐. 아무튼 돈이 웬 수다. 그래 그래봤자 한 달인데. 집단내도 갑질이 하고 싶나 보네. 하긴 시집 올 때도 한 푼도 안 들고 와서 눈칫밥을 잔뜩 먹었는데 지금이 기회겠구나 싶겠지. 엄마도 당분간 조심해.
한 달만 눈치 살피면 3억이 그냥 꽂히는데 좀만 참으면 되잖아. 안 그래? 그건 그렇지. 애초에 조심할 게 뭐가 있냐. 여행 가버린다는데. 차라리 그게 나은 거 같기도 해. 옆에서 눈치 살피게 하는 거보다 아예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낫지. 알아서 회복하라 그러고. 다음날 집 앞. 이렇게 바로 간다고? 난 좀 텀을 둘 줄 알았는데. 말하고 바로 안 가면 또 안 가게 될 것 같아서. 다음 달에 봐. 부동산으로 바로 갈게. 알았어. 조심히 가고. 카드 준 걸로 푹 쉬어. 돈 생각하지 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고마워. 덕분에 푹 쉬고 오겠다. 되게 늙던데. 동생 축구 가는 여행이 그렇게 좋나? 뭐 여행 보내주고 3억 얻으면 이득이긴 하지. 제 씀씀이에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도 않고. 그래, 가라 가. 나도 맨날 우중충한 얼굴 보는 거보단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으니까. 간만에 친구놈들 불러서 맥주 파티 좀 해야겠네. 여자도 좀 부르라 그러고. 예전엔 그렇게 놀았는데 자식들이 다 결혼하고 나서 얌전하게 변했다니까. 옛날이 그립다, 그리워. 그날 밤, 집. 야, 그래, 놀러와도 된다니까. 야, 무슨 와이프다 허락을 받아. 너 아직도 잡혀 사냐? 야, 잠깐만. 뭐 문자가 이렇게 계속 와? 뭐야, 이게? 웬 카드값이 이렇게 많... 야, 잠깐 끊어봐! 이건 호텔이잖아. 호텔 중에서도 제일 좋다는 호텔 아니야, 여기? 그리고 무슨 혼자 밥 먹는데 10만 원이 넘어가. 아니, 막 쓰라고 했다고 진짜 막 쓰는 거야? 직후, 전화. 여보, 무슨 일이야? 안 그래도 숙소에 짐 풀어서 이제 연락하려 그랬는데. 그랬어? 내가 아까 카드 회사에서 문자 받았는데, 혹시 호텔 묵었어? 당신이 좋은 곳에서 묵으라며. 그리고 여자 혼자 여행 가면 좋은 숙소 잡아야 돼. 아까 밥도 먹었는데. 근데 여보, 나 이렇게 감시당하는 기분은 별론데? 어? 그렇잖아. 여행은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카드 긁을 때마다 확인 전화 오는 거 별로야. 난 당신이 잘 도착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한 줄 알았지. 호텔에서 자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한 줄은 몰랐네. 내가 비싼 데 자서 그래? 당신이 그랬잖아. 부담 갖지 말고 팍팍 쓰라고. 솔직히 나 팍팍 쓰는 게 당신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3억씩이나 아가씨 집 마련하는데 못했는데 내가 여기서 돈 아끼는 티 내면 당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그건 맞지. 감시가 아니라 그냥 확인차 전화한 거야. 그런 거지? 앞으로도 그럼 팍팍 긁을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지금 말해. 내 돈으로 할래니까. 아니. 내가 카드까지 줬는데. 잘 놀다 와. 그래, 고마워. 그럼 끊을게. 이걸 뭐라 할 수도 없고. 내가 한 말도 있는데. 그래도 그러지. 뭔 호텔이야. 그럼 한 달 동안 얼마를 쓰겠다는 거야? 네 동생 목숨과 빌미로 아주 살판 났네, 살판 났어. 돈만 줘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그만 노나? 나도 놀 줄 알지? 얼른 와. 애들도 다 부르고. 기다린다, 그럼. 한 달 후, 부동산. 걔는 정말 한 달 꽉 채워서 오는 거냐? 중간에 집 온 적 없어? 말도 마. 돈을 어찌나 써대는지 매일 문자 날라오는데 아주 무섭더라니까. 언니도 참. 뭔 애도를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해. 사실 별로 안 슬픈데 핑계대는 거 아니야? 그냥 순순히 돈 내놓기가 싫다는 거지. 그래도 이제 끝났는걸. 언제 와? 집주인도 곧 돈 내는데. 거의 도착했대. 아주 돈 내놓기만 해. 다들 와 계셨네요? 언니 복장이 어디 외국이라도 다녀왔어요? 아가씨 나이도 어리면서 왜 그래요? 휴가 갔다 왔으면 이 정도 차리면 기본이죠. 오랜만이네요, 다들. 응, 그래. 너도 잘 쉬다 온 것 같구나? 잘 쉬다 왔죠.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다 그러잖아요. 저도 딱 그 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눕고 자고 다 하려고요. 이게 뭔 소리냐? 돌아온 거 아니었어? 그러게? 뭔 소리야, 그게? 아예 집을 마련했어.
바다가 보이는 아주 이쁜 집. 지방이라 그런가 확실히 집 사고도 남더라고. 그리고 이거 그냥 퀵으로 보내려다가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아가씨 결혼식은 못 가겠네요. 그래도 정이 있으니 축의금은 지금 줄게요. 약속해요. 우리 사이에 큰돈 주고받는 것도 그러니까 뭐 집 사는데 보태든가요. 네? 아니 축의금을 왜 지금 그리고 집을 샀다뇨? 내 집 사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제가 한 달 쉬고 오더니 정신이 나갔나? 당최 무슨 소리라는 거야? 게다가 이건 귀여운 소리잖아. 말 그대로예요.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난 내 동생 보험금으로 내가 살 집 구했고 이렇게 남남처럼 살자고. 그리고 넌 내 핏줄도 가족도 아니니까 내가 돈 대줄 필요는 없고. 이게 딱 맞는 거 아닌가?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내 카드로 신나게 긁어댈 때는 언제고. 그럼 이제 와서 돈을 못 해주겠다는 거야? 아니 이사 준비까지 다 마쳤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라고. 언니 농담이죠? 지금 장난하는 거죠? 내가 언제 장난하는 거 봤어? 넌 날 몰라도 한참 모른다. 뭐, 뭐라고요? 오빠, 언니 좀 어떻게 해봐. 이게 말이 돼? 계약금까지 다 냈는데 이게 뭔 소리냐고. 아유, 네. 어쩐지 일이 너무 쉽게 풀린다 했다. 이럴 거면 내 카드는 왜 써서? 약속이랑 다르잖아. 일단 이혼 소리만 내밀면 다야. 내가 이혼해줄 것 같아? 나 그렇게 만만히 봤나 본데 사람 잘못 봤어. 너야말로 사람 잘못 봤어. 순순히 이혼 도장 찍어줄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약속 안 지킨 건 너야. 잘못을 해도 네가 했다고. 과연 그럴까? 난 남편 말대로 남편 카드로 한 달 여행 다녀온 게 단데 넌 그동안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였던데. 뭐? 그게 무슨... 니네 친구들이 다 불었어. 아무리 다들 결혼을 했대지만 입이 너무 싸더라고. 증거까지 다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 마. 와이프 여행 보내놓고 바람 피운 남편이랑 더 사는 게 이상한 거지. 사인 안 하면 그냥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참에 위자료 왕창 뜯어내지 뭐. 내가 집 사느라 돈이 좀 부족하거든. 이참에 돈 좀 땡길게. 그럼 간다. 예, 가긴 어딜 가? 아줌마 사택 파악 안 되면 그냥 좀 꺼져 있어. 지금까진 시어머니니까 봐준 거지. 밖에서 봤으면 내가 굽신거릴 일도 없었어. 평생을 돈돈거리더니 말년에도 그러게 생겼네. 아, 기가 막혀서. 돈은 내놓고 가라고. 내 집 어떨 거냐고. 네 집은 네 돈으로 사. 남의 동생 목숨값으로 사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그렇게 끈끈한 니들 가족 목숨값으로 구하던가. 나랑 친한 것도 아니면서 어딜 내 동생 목숨값을 가르치려고 해? 다시 연락하기만 해봐. 전현이. 뒷목이야. 엄마 괜찮아? 오빠 119 좀 불러봐. 엄마 눈 뒤집혔어. 알았어. 잠깐만. 당신 이따 얘기해. 곧 연락할 테니까 우리 둘이 차분하게 얘기 좀 해보자고. 서로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난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오해라니. 당신 말 돌려서 안 하잖아. 늘 돌직구였으면서 오해는 무슨 오해? 이제부터 할 얘기 있으면 여기 이분이랑 얘기해. 내 담당 변호사니까. 일주일 후 시댁. 계약금도 날아가고 파혼당하고 이게 뭐야. 5년 넘게 연애했는데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잖아. 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책임지라고. 나 남자친구 없이 못 산단 말이야. 지금 내 연락도 다 안 받고 집에도 없어.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겨우 집 못 헤었다고 헤어지자는 게 말이 돼. 애초에 그런 놈이랑은 결혼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잘 됐어. 뭐가 잘 돼. 예전부터 집 못 해준다고 말을 했으면 알아서 어떻게든 했을 거 아니야. 괜히 바람 만나서 이게 뭐냐고. 아이고,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 법인데 고아 데리고 올 때부터 알아봤다. 걔 아직도 연락 안 돼? 연락이 됐으면 이러고 있겠어. 나도 갑갑해 죽겠어. 카드값도 왕창 나가고 전화는 안 받고. 변호사랑 얘기했더니 내가 불리하다고 적당히 위자료 내고 합의 이혼하는 게 유리할 거라 그러고. 진짜 미쳐버리겠다니까. 친구놈들은 연락도 안 돼. 그렇게 배신을 때려놓고 미안하단 한마디가 없어. 놀 땐 그렇게 신나게 놀더니 아주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고 뒤통수를 때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도 이럴 거야, 나도. 오빠는 지금 그게 중요해? 아, 지금이라도 언니 좀 설득해봐. 그래도 집주인이 아직 집 안 팔렸다고 잔금 이번 주 안에 입금하면 봐준대잖아. 집만 생기면 남자친구도 돌아올 거라니까. 아, 제발 좀 부탁할게요. 그래, 이미 결혼한다고 동네방네 다 떠들었는데 파혼 이래니. 동네 망신도 유분수다. 니네 동생 이러다 평생 결혼 못해. 가서 잘 좀 달래봐. 연락을 안 받으니까 그렇지. 당초 연락할 길이 없다고. 아, 어떻게 좀 해봐. 이러고 가만히 있지만 말고. 아니, 왜 짜증이야? 아, 그만 좀 싸워라. 아, 안 그래도 머리가 깨질 것 같구만. 더 정신없어 죽겠네. 또 쓰러지게 할 참이야.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지. 자꾸 싸우면 어째 되는 거야. 내가 니들 그렇게 키웠어? 아, 조용히 좀 해, 제발. 일주일 후, 카페. 변호사랑 얘기하라니까 왜 자꾸 불러대? 이번 한 번만 나와 준 거야. 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이러나 나도 궁금하더라고. 여보,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아, 진짜 미안해. 당신 어떤 점에서 서운한지 다 알아. 내가 사는 게 팍팍해서 저제 그렇게 갔는데도 신경도 못 써주고 너무 못나게 굴었지. 하나하나 다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잔금 좀 치러주면 안 될까? 집주인이 오늘까지만 봐주겠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우리 이제 남남 될 텐데. 남동생이 집을 구하든가 말든가 내 책임은 아닌데. 네 핏줄이니까 네가 책임지는 게 맞지. 돈이 없으면 빌리든가. 그리고 나도 집 구하느라 돈 없어. 겨우 그거 부탁하려고 무릎까지 꿇니? 세상에 이렇게 허접한 무릎 꿇긴 처음이네. 여보, 제발. 여보 만난 것도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거야. 나 당신 카드값 내느라 위자료 줄 돈도 없어. 그래. 집이 있잖아.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분할도 해야 되잖아. 변호사님이 다 받을 수 있다고 걱정 말래던데. 너가 그 정도 줄 능력은 있는 남편이래. 그나마 다행이지. 그동안 도장 안 찍어줬으니 소송 걸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지? 변호사님께 얘기할 테니까 너도 소송 준비하고 있어.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비는데도 애초에 네가 비는 거랑 상관없어. 내 동생 수술방 앞에서 제발 와달라고 나랑 같이 수술방 지켜달라고 빌었을 때 큰일이야 있겠냐고 귀찮아한 당신 목소리 들었을 때부터 이건 아니구나 싶었어.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였지. 생각해보니 예진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소리가 이혼하라는 소리였더라고. 그 말을 새겨 들었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예진이 말 들어야지. 마음 바꿀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간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여보! 뒤도 안 들어보고 가네. 언제부터 동생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이렇게 사람 골탕 먹이니까 좋냐? 아, 일부라도 좀 내놓으라고. 야! 그 와중에 약점까지 잡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 진짜 환장하겠네. 아, 이럴 것 같았으면 여행을 보내질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여행을 보내줘서 이런 사달을 만드네. 아니,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동생은 매일 전화해서는 돈 마련했나 묻고 엄마는 잘 좀 설득해보라고 난리고 변호사는 도장 안 찍으면 소송한다고 난리고 아주 사방팔방에서 날 못 잡아보고 안달이네.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아, 초대 죽은 게 내 탓이냐고. 아, 진짜 억울해서 살 수가 없네. 1년 후. 그새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저번 달이 동생 첫 제사였는데요. 오랜만에 서울에 나가 낙골당에 가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동생을 잊고 있기도 했거든요. 말갛게 웃는 동생의 사진을 보니 또 한참 울었네요. 그날 밤에 동생이 꿈에서 나왔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나온 거였죠. 예쁘게 웃으며 언니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고. 자기는 엄마랑 아빠랑 잘 살고 있으니 언니는 나중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에서 깨니 제가 동생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동생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인 마음과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네요. 그래도 동생 말을 들어야겠죠. 지금쯤 절 지켜보고 있을 테니 말이에요.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먼저 전 남편과 이혼을 했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요. 전 남편의 바람 증거가 있었기에 제가 가볍게 이길 수 있었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넉넉하게 받았고요. 모든 게 끝나자 전 남편은 그제야 엉엉 울면서 손이 발이 되게 빌더라고요.
전시모도 같이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대로도 같이 살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은 걸 그들도 알겠죠. 같이 살면 동생이 살아 돌아온다고 하면 모를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한편 전신우는 결국 화혼을 당하고 페인처럼 지내고 있대요. 꽤 깊이 작인 사이였나 본지 남자가 연락이 안 되자 다니던 회사도 관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대요. 아마 전시모도 딸이 그렇게 망가지는 꼴을 보고 나니 자기 아들마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못 보겠다 싶어 저에게 그렇게 애원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자기 아들마저 이혼당하고 딸처럼 자기 집에 놀러오는 모습을 지금쯤 매일 보고 있겠지만 말이에요. 어찌됐든 하나같이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저보다 나이 어린 동생이 다 알았을 정도면 저도 일찍이 눈치챘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들과 연을 끊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지금 저는 지방에서 일을 하며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있는데요. 물론 동생까지 떠난 세상이 공허하고 외롭지만 어디서든 제 가족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잘 살아보려고요. 또 여기서 자리 잡고 잘 살다 보니 좋은 동료와 친구도 생겼거든요. 제 아픔에 대해 많이 공감해주기도 하고요. 자주 저를 불러내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요. 저 역시 제가 씩씩하게 잘 살아야 동생도 엄마 아빠도 마음 놓고 잘 지내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여러분께서도 제가 그럴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